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3일째 미국 증시가 좋지 않네요. 그런데도 한국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50 아래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주식은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어젯밤에는 잠들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 ETF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계속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보고 있는 주식의 흐름이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 궁금하시면 돌려보셔도 됩니다. 이때도 녹십자 영상은 조회수가 하루 동안 100이 나오지 않는 비인기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보다는 16만원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18만원이었던 주가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영상을 매일 업로드를 할 수는 없지만 녹십자에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갔지요? 16만원 아래를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16만원을 찍었으니까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세대로 오른다면,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함께 오른다면 21만원까지는 오를 것 같아 보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지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호재 뉴스가 나오면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호재 뉴스는 기관이 보유한 물량을 팔기 위한 신호로 보시면 되지요. 그럼 매수는 언제 할까요? 하락 지지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물량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늘 저평가 구간에 있는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매수한다고 했듯이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SOXL과 TQQQ가 단기 고점 대비 낙폭이 20%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덕분에 매우 낮았던 SOXL의 매수 단가가 12.45달러로 올라갔고요. TQQQ는 27.32달러로 조금 상승하게 되었네요. CWEB는 50달러 아래가 아니라서 저평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TQQQ와 SOXL이 왜 이렇게 심하게 떨어질까요? 주주들이 이렇게 파월 의장님 금리 좀 내려주세요 부탁하고 빌고 있는데 말이죠. 안돼, 돌아가, 내려줄 생각이 없는 무서운 파월 의장 합성 사진이 보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황금거북이도 지금부터 대접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맘때쯤이면 이런 뉴스가 안 나오나 싶어서 계속 검색했는데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JP모건 수석 전략가가 기술주는 피하고 가치주를 매수하라고 합니다. 이름도 등장하지요. 데이비드 켈리는 현재 경제는 한 발은 경기 침체에 빠졌고 다른 한 발은 바나나 껍질을 밟고 있는 상태랍니다. 무서운 내용과 기술주를 피하라는 제목까지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JP모건입니다. 그럼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골드만은 지금 주식을 매수할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최고점에서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골드만은 지금 주식이 내려가는 시기랍니다. 그렇게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했었지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전문가 말 듣고 부자가 된 투자자가 있나요? 전문가 말 들으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뉴스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암호화폐 투자를 피하고 가치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속마음을 들어보면 JP모건은 SOXL이나 TQQQ에 속해 있는 대형 기술주들을 매수해야 하니까 빨리 팔아주시면 JP모건이 다 사겠습니다. 그동안 원자재 상승으로 올라간 가치주들은 우리가 파니까 좋은 가격에 사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JP모건이 경제를 연구해서 우리를 위해 무료로 뉴스에 친절히 진단 결과를 내려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 주식입니다.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다는군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행길이 막혀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호텔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은 계속 지켜보고 있던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고 배당은 병아리 눈물만큼 주고 있는 대형 주식인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당연하게도 2020년이 제일 어려웠을 것입니다. 면세점 매출도 2019년 대비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이지요. 그래서 매출액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신라의 주식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주가가 좀 상승하거든요. 이 상승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9년 저점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듯 2020년 말에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2021년에는 치료제까지 나왔습니다.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으니까 리오프닝 주식의 호재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 저의 인간 지표 친구도 대한항공을 잔뜩 매수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올 때 매수하면 고점입니다. 대한항공을 매수한 친구한테도 2021년 말에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대한항공을 매수했으니까 혹시 몇 달 안에 여행을 갈 것이냐? 안 간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타고 이용할 것 같으냐? 아니랍니다. 본인도 아직 이용할 계획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용도 회복된 것이 아닌데 왜 매수했냐? 뉴스에 리오프닝이 뜬다고 해서 매수를 했답니다. 언제나 뉴스는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종목을 사야 합니까를 묻기보다는 저는 어떤 종목은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미 태조 이방원 관련 업종을 보유하셨던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지금 태양광, 조선업, 2차전지, 방산, 원전을 살 필요는 없지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말이죠. 뉴스에서는 벌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태조 이방원 업종의 상승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방원 추천도 나오고 있지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면 물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호텔신라에 대한 추가 분석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만 조금 쉬고 9월부터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이죠.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매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황금 거북이에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